새벽 1시, 휴대폰 화면이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차트는 분 단위로 흔들리고 커뮤니티는 지금이 바닥이다와 이제 끝났다 사이를 왕복합니다. 누군가는 손가락 하나로 매수를 누르고 누군가는 같은 순간 매도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늘 비슷한 문장이 걸립니다. 개인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숫자가 증명해버린 해가 있었습니다. 2024년 NH투자증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 3,598만 9,689명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10%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9.6%였는데 개인은 시장보다 더 크게 뒤처졌습니다. 반대로 서학개미로 불린 해외 주식 투자자 쪽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024년에 해외 주식에서는 개인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연령별로 보면은 미성년자가 평균 27%로 1위, 20대가 꼴찌라는 결과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히 개미가 못해서로 끝낼 수 없게 됩니다. 공부를 덜 해서일까요?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개인이 들어간 게임판 자체가 개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면 개인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성년자 계좌가 가장 잘 벌었다는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자극적이지만 핵심은 미성년자가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개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관리하고 자주 건드리지 않는 계좌로 분류됩니다. 즉, 거의 거래하지 않는 계좌가 오히려 좋은 성과를 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20대는 열심히 합니다. 뉴스를 보고, 커뮤니티를 읽고, 차트를 보고, 작은 파동에도 반응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는 잔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는 노력의 증거가 아니라 비용의 생성장치다. 매매를 많이 할수록 수수료가 쌓입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실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 정보와 속도를 가진 쪽에게 자신을 계속 노출합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정보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기관은 기업 설명회를 띄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받고 산업 데이터와 수급을 한꺼번에 모델에 넣습니다. 외국인도 대부분 거대한 기관 자금입니다.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며 한국을 포트폴리오의 한 조각으로 취급합니다.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의 정보는 늦고 얇고 감정과 섞입니다. 이 차이는 불법 내부자 거래 같은 극단이 아니라 합법적인 속도의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은 그 순간 왜?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속도가 다르면 호재는 개인에게 입장권이 아니라 퇴장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 때 주가가 떨어지는 장면은 의외로 단순한 구조에서 나옵니다. 주식은 누가 사면 누가 팔아야 거래가 성립합니다. 기관이 물량을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아줄 반대편이 필요합니다. 그 반대편이 개인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 사례가 상징적이었습니다. 개인은 반도체 사이클과 10만 전자라는 서사를 믿고 물량을 받았고 외국인 수급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개인이 틀리고 외국인이 항상 맞았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급락에서는 개인이 던져진 물량을 받아내며 큰 반등 구간을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끔 이긴다가 아니라 대체로 진다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진다는 말은 개인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함정에 걸리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함정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시장 미시구조, 둘째는 심리,
셋째는 한국 시장의 체질입니다. 먼저 시장 미시구조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대 주식시장은 인간이 손으로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문을 넣는 순간 그 주문은 다른 누군가의 알고리즘과 맞붙습니다. 금융당국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장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이 뉴스 보고 매수를 누르는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수십 번의 호가, 변화와 체결을 겪습니다. 이때 개인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라서 속도전과 무관하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진입 순간과 퇴장 순간에는 속도전이 끼어듭니다. 개인이 충동적으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개인은 가장 약한 상대가 됩니다. 속도는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전장입니다. 개인이 속도전으로 들어갈수록 개인은 더 자주, 더 비싸게 사고 더 싸게 파는 쪽으로 밀립니다. 둘째는 심리입니다. 인간의 뇌는 주식시장에 최적화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주식에서는 이상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르는 주식은 빨리 팔아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지고 내리는 주식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오래 붙잡습니다. 이 패턴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작게 먹고 손실은 크게 키웁니다. 바로 여기서 열심히 매매한 20대가 꼴찌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사실상 감정이 흔들릴 기회를 스스로 늘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 계좌는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 안 했다에 가깝습니다. 매수해놓고 방치했습니다. 그 방치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특히 2024년처럼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이어진 환경에서는 거래를 줄이고 장기 노출을 유지한 쪽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는 한국 시장의 체질입니다. 2024년 개인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이 16.777%로 크게 부진했다는 사실은 단지 개인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이 험난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수 자체가 빠졌고 개인이 많이 들고 있던 대표 종목과 테마가 흔들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은 싸졌으니 더 산다 라는 평균 단가 전략으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평균 단가는 회복이 올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작동합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평균 단가는 전략이 아니라 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테마에 약합니다. 테마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이야기는 빠르게 확산되고 주가는 더 빠르게 선반영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야기의 끝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개인은 종종 이야기의 시작에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신호는 뉴스와 커뮤니티로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인의 매수는 시장에 확신이 아니라 늦은 동참으로 기록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팔면 주가가 오른다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심리와 구조가 섞입니다. 개인의 매도는 대개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공포, 더 떨어질까봐 손절하는 순간. 둘째, 생활,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순간. 두 상황 모두 가격이 이미 많이 내려간 뒤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즉, 개인이 파는 순간은 시장이 이미 하락을 상당 부분 소화한 뒤일 수 있습니다. 그때 기관과 외국인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오히려 그 구간을 가격이 싸진 구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연기금처럼 장기 자금은 특히 그렇습니다. 단위 성과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개인의 돈은 시간이 묶이지 않은 돈이 아닙니다. 전세금, 등록금, 생활비, 비상금. 현금이 필요해지는 순간 개인은 시장의 바닥이든 아니든 팔아야 합니다. 즉, 개인은 가격이 낮을 때 팔아야 하는 상황에 더 자주 노출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개인이 구조적으로 불리한가를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결론은 비관으로 끝납니다.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개인은 그럼 계속 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은 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지기 쉽지만 개인만 가능한 방식으로 싸우면 확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무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흔한 단어 하나입니다. 시간. 기관은 분기 성과를 평가받습니다.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매니저는 팔아야 합니다. 규정상 특정 종목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비중 제한도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은 환율과 글로벌 리밸런싱에 따라 한국 비중을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아도 팔아야 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개인에게는 그 순간이 덜합니다. 개인은 마음만 먹으면 3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5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상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기에서는 정보, 속도, 심리가 전부지만 장기에서는 결국 기업의 이익, 경제의 성장, 현금 흐름이 영향력을 키웁니다. 개인이 장기로 갈수록 개인이 약한 전장, 속도와 단타 경쟁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계좌가 상징적입니다. 그 계좌가 특별한 분석을 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전투를 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비밀의 종목이 아니라 전략의 단순화입니다. 이 지점은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개인이 가장 자주 망가지는 순간은 더 똑똑해지려 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이 움직이려 할 때입니다. 첫째, 거래 빈도를 줄이는 것. 둘째, 특정 종목에 대한 확신을 줄이고 분산을 늘리는 것. 셋째,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장, 속도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건 윤리 강의가 아닙니다. 통계가 말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개인을 더 유혹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같이 봐야 합니다. 2025년 3월 4일, 한국에는 70년 만에 사실상 복수 거래소 시대가 열립니다. 대체 거래소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정규장 전후로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호가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수료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도 08.08 프리마켓과 15개 2.0을 애프터마켓 운영을 설명하며 하루 12시간 거래 체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편익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거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개인이 더 오랫동안 차트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호가가 다양해진다는 건 개인이 더 복잡한 선택지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수 시장이 된다는 건 가격이 여러 곳에서 형성되고 그 사이를 노리는 알고리즘 전략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장이 편해지는 동시에 더 빨라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하나입니다. 이제 거래 시간이 길어졌으니 더 자주 대응해야 한다는 착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거래가 아니라 더 강한 규칙입니다. 규칙은 감정을 이기는 장치입니다. 시장보다 똑똑해지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시장에서 무너지는 패턴을 끊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답 종목이 아니라 정답 행동을 반복할 확률을 높이는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 전에 이유를 글로 적는 것,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 자산의 일부만으로만 변동성이 큰 영역을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머니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데이터가 던진 가장 불편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같은 개인인데 한국 주식을 샀을 때는 평균 16.7%였고 해외 주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가? 이 질문은 미국이 더 좋다라는 결론으로 단순화되기 쉽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개인이 국내 시장에서 특히 테마와 수급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 그리고 주도주 집중과 변동성, 기대서사가 과열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은 이야기를 산 다음 현실을 마주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종종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현실을 확인한 다음 이야기를 이용합니다. 결국 2024년의 역설, 미성년자 계좌가 1등, 열심히 매매한 20대가 꼴찌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장은 열심히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불리한 전투를 피하는 설계를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개인이 기관을 흉내내는 순간 무너집니다. 개인이 기관처럼 빠르게 움직이려 하면 개인은 기관이 만든 파도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답게, 느리게, 단순하게, 길게 움직이면 개인은 파도 위가 아니라 해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숫자가 보여준 구조 분석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한 가지 결론만은 분명해집니다. 개미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다른 게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말고 느리게, 많이 말고 적게, 짧게 말고 길게. 2024년의 데이터가 남긴 교훈은 사실 이 단순한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